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면접 시즌인데 올해 2023년도 필기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그 체력 점수라든가 면접 시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면접 점수를 한번 볼까요? 우리 서울청 같은 경우는 면접 위원이 전체 8명이죠. 단체 면접이 4명, 개별 면접이 4명, 모두 8명인데 각 위원별로 10점까지 면접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5점부터 10점까지 주기 때문에 8명의 모든 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으면 80점, 만약에 5점 최하위 점수를 받는다면 40점이 되겠죠. 자, 80점과 40점의 차이는 이제 면접 점수 20점이 전체 100점 환산 점수로 들어가면은 80점을 받으면은 면접 점수 20점을 받게 되는 것이고 40점을 받게 되면은 10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론적으로는 10점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 이렇게 10점 정도 벌어지기는 어려운 일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모든 위원들로부터 8점을 받으면은 64점이 되고, 7점을 받으면은 56점이 되겠죠. 이제 그 차이는 8점이 되는데, 8점은 80점이 환산 점수로 20점이기 때문에 8점의 차이가 나면 2점이 차이가 납니다. 평균점에서 2점이 차이 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면접위원들로부터 평균 1점의 차이가 나면 전체 환산 점수로는 2점이 차이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점이 차이 나면 어느 정도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거의 1.4배수, 5배수에 있는 사람이 합격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점수이고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다가도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점수 폭입니다. 2점이 상당하죠. 그래서 체력 점수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면접 점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면접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8명으로부터 점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덜 받게 되는지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날 면접관들의 어떤 생각 때문에 점수를 조금 이렇게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튼 관건은 이제 모든 면접관으로부터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어떤 답변을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 19년도 서울경찰청에서 면접위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하면은 조금 더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지, 그런 데 대해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방문각에서 면접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면접 경험이 있고 경찰 출신인 저하고 그리고 일반 출신, 일반인 출신으로 교수 출신인 강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말하는 스피치라든가 태도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치 담당하시는 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서 삼총사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면접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서울 시내에 유명한 면접 학원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데서는 대부분 스피치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스피치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시겠지만 경찰학이나 형사법을 공부하지 않으셨고 경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 면접관들에게 유리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피치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피치 전문 강사님을 초빙을 했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했을 때 경찰관 출신인 면접위원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더라도 또 일반 교수 출신은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이런 사람이 경찰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연습을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한 그런 답변들이 경찰관 출신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전달이 되고 또 일반인 출신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지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면접장에 가서는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해라 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도대체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열심히 면접 연습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면 자신감 있게 되는가요?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되면은 누구든지 눈동자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또 이렇게 말하면은 옳은 답인지 틀린 답인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뭐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동자가 흔들리고 약간 높은 곳을 쳐다본다든지 그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본인만의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자신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면접의 특성상 우리 전문화된 지식을 묻게 되죠. 경찰학 지식이라든가 형사법 지식을 묻게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은 묻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면접위원으로 있을 때 보면은 정말 학원에서 엄청나게 교육을 받아서 그 학원에서 만들어준 답변만 가지고 그대로 읊어대는 뭐 그런 학생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학원 티가 너무 나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실제 면접장에 가서는 학원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들이 단속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경찰관으로서 범법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이제 폐지를 줄 정도의 가난한 할머니입니다. 자, 그런 할머니에 대해서 반드시 단속을 해야 하나요? 이게 간단한 질문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그런 할머니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죠. 통고 처분은 범법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통고 처분해야 하나요? 규정에 보면 통고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경고, 주의, 지도만 하고 훈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단속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속을 하지 않는 그렇게 불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폐지를 줍는 가난한 할머니라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경고하고 훈방한다는 답변이 훨씬 더 이 8명의 위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죠.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사의 지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통 우리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보면은 이 부당함을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강령 책임관하고 상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뭐 상사인 팀장이라든가 지구대장 혹은 과장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 다음에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행동 강령 책임관하고 상담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경찰서에 있는 직책 중에서 행동 강령 책임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행동 강령 속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직책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경찰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면은 조직도가 있거든요. 그 조직도에 보면은 행동 강령 책임관이라는 직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행동 강령 책임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청문감사 인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감찰, 감사, 인권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죠. 그래서 만약에 면접장에서 여러분이 행동 강령 책임관하고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 실제 경찰관 출신인 그 면접위원은 그런 사람이 누구지?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면접장에서는 청문감사 인권관실의 담당자 혹은 과장님하고 상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실무에 맞고 면접위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답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행동 강령 책임관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책에서 배운 그대로 답변을 했지만은 면접 점수에는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자, 이런 우리 경찰 실무라든가 경찰학 또 형사법 이런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방문각에서 이야기하면서
보다 좋은 답변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이번 면접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바랍니다. 힘들게 필기시험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반드시 그 최종 합격까지 가야겠죠. 방문각에 오시면은 저와 또 일반 교수 출신인 정경호 교수님 그리고 스피치 강사인 장민영 선생님 이렇게 삼총사가 모여서 다양한 관점에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했을 때 면접위원들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피드백을 잘 해드릴 겁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출근을 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개인 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의욕을 갖고 면접팀을 오픈했으니까 여기로 오셔서 저와 함께 면접 공부를 잘 하시고 모두 최종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